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향후 당선 간의 갈등의 골을 더욱 키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추석 기간 중에 정확히 말하면 28일이죠.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에 합의를 하면서 지금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부산에서 만난 뒤에 합의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그때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주장해왔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주장을 했고, 문 대표께서는 비례대표 수 줄일 수 없다 하는 걸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당국치로 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깜짝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일회용 전화번호로 조직력을 이용한 동원선거를 막자는 취지인데요. 일단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안심번호는요, 0505로 시작을 합니다. 이동통신회사에서요, 무작위로 번호를 만들어줍니다. 일회성입니다. 택배나 콜택시 등 전화번호 노출을 꺼리는 고객들을 위해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이 비슷한 방식으로 정당이 선관위에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요청을 하면 이동통신회사가 선거인단 개인의 휴대전화를 이 안심번호로 바꿔서 정당에 제공을 합니다. 자, 개인 전화번호를 암호화해서 개인정보의 노출을 막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 김무성 대표 측은 모바일로 진행되는 최첨단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응답 과정에서 상대당의 약한 후보를 고르는 소위 역선택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사전에 이 선거인단이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가 없는 유권자는 참여할 수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노년층보다 젊은 층의 참여율만 높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여론조사로 선출직 후보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상당한 상황에서 실제 적용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 논의하고 정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역시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조직 동원 논란 또는 조작 논란으로부터는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까지는 역시 건드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역선택의 부분, 이게 여야 동시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강론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새누리당은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의 안심번호제 도입을 위한 잠정 합의를 놓고서 개파 간 이견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이루어져서 새누리당 내에 친박계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어제 열린 당 긴급최고위원회가 친박계 불참으로 파행된 데 이어서 오늘 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도 친박계 서청원, 김태호 최고위원 등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안심번호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일 내용도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인재 최고위원도 안심번호라는 것도 상당한 숨겨진 위험성이 있다며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 열린 의원총회 3시부터 6시 정도까지 열렸죠. 친박계, 비박계 의원들 간의 의견 격돌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친박계가 이처럼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모두 어떤 한 특정 계파가 공천 지분을 요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새 누리당 내에서는 어쨌든 청와대와 친박의 어떤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라는 게 김무성 대표 그리고 비박계의 주장인 것이고 입장인 것이고 이쪽에 지금 왜 이런 변형된 국민공천제가 됐고 오픈 프라이머리가 됐고 왜 이걸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친박계의 기본 속셈은 결국은 공천에서 내년 총선 공천에서 청와대와 친박계의 영향력을 나름 행사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갖다 놓더라도 이 전략공천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와의 기본 정치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충돌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도 안심번호 공천제에 대해서 우려스럽다고 비판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김무성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는 안심번호제는 기법상의 문제로 정치 이슈와 상관이 없고 청와대와 상의할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오늘 의총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당대표를 모욕하면 되겠는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아주 노력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인내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천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당청 갈등으로 더욱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야 대표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잠정 합의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주류를 중심으로 문 대표의 협상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공천 룰과 관련된 문제에만 주안점을 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안 된다면 처음부터 원점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비주류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문 대표의 합의 과정이 당내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이름에서 보듯 명무상에서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진짜 속내는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개파 간 공천 갈등이 재점화되고 또 공천 룰 전쟁에 지금 청와대까지 합세하는 모양새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의총을 열었지만 친박계의 반발 속에서 안심번호 공천제 수용 여부 결론을 내지 못했죠.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더 논의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여야 대표의 생각대로 내년 총선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도입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더 멀어 보입니다.